고강도 항암 치료가 어려운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 환자 치료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두에게 똑같은 치료를 적용하는 시대는 지났죠. 이제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자 프로파일에 맞춰 치료하는 그런 정밀 의료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표준 AML 치료, 물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최적의 치료 전략이 환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현재 표준 치료법을 짚어보고 그 다음으로 FLT3, IDH, KMT2A 같은 특정 돌연 변이에 대한 맞춤 전략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TP53 돌연 변이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대 AML 치료의 기본, 그 근간이 되는 치료법부터 시작해 보죠. 바로 베네토클락스와 탈메티라제, 우리가 흔히 벤-HMA 병용요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VIAL이 임상시험에서 확실하게 증명됐죠. CR/CRI, 그러니까 완전 관해에 도달한 비율이 무려 66%였습니다. 아자시티딘 단독요법과 비교하면 2배가 훨씬 넘는 정말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강력한 치료법이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듣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유전적 특성이 치료 반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보입니다. 한쪽에는 NPM1, IDH2, DDX41 같은 돌연 변이를 가진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관해율이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반응이 아주 좋죠. 반면에 TP53이나 FLT3-ITD, KMT2A 재배열을 가진 환자군에서는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맞춤형 치료를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타겟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FLT3 돌연 변이입니다. 아시다시피 예후가 좋지 않은 고위험군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환자군이 가진 임상적인 어려움은 아주 명확합니다. FLT3-ITD 돌연 변이가 있으면 표준 벤-HMA 치료에 대한 반응률도 낮고 관해가 와도 금방 재발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바로 이 3제 병용요법입니다. 기존의 벤-HMA 요법에다가 FLT3 억제제인 길테리티닙을 추가하는 거죠. 목표는 그냥 관해가 아니라 MRD 음성, 즉 미세 잔존 질환까지 없애는 아주 깊은 관해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베네토클락스, HMA, 길테리티닙 이 세 가지 약을 함께 썼을 때 CR/CRI 비율이 무려 96%에 달했습니다. 이 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죠. 자, 다음은 IDH1과 IDH2 돌연 변이입니다. 이 경우는 좀 특별한데요. 기존 표준 치료법과 견줄 만한 어쩌면 그 이상의 강력한 대안이 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에이자일 임상시험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IDH1 억제제인 이보시데닙과 아자시티딘을 병용한 그룹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은 24개월. 위약군이 7.9개월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압도적인 차이죠. 이 결과가 임상 현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IDH1 돌연 변이 환자라면 1차 치료로 벤MHMO보다는 이보시데닙과 아자시티딘 조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KMT2A 재배열입니다. 사실 이 유전자 변이는 지금까지 예후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최근에 아주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KMT2A의 재배열 환자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냐면 벤헤마일 치료를 받아도 생존기간 중앙값이 고작 2.5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이 정말 시급했던 거죠. 그 돌파구를 연 주역이 바로 메닌 억제제입니다.
레브메닙 같은 약물들이죠. 이 약들은 완전히 새로운 기전으로 KMT2A 재배열 백혈병 세포가 살아남는 데 꼭 필요한 단백질 결합을 딱 끊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의 베네토클락스, 아자시티딘에 이 메닌 억제제, 레브메닙을 더한 3제 병용 요법을 썼더니 KMT2A 재배열 AML 환자에서 CR/CRI 비율이 89%라는 정말 믿기 힘든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거의 희망이 없던 이 환자군에게 완전히 새로운 문이 열린 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유전자 변이에 이렇게 명쾌한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숙제인 TP53 돌연 변이는 현재 표적 치료가 가진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TP53이 왜 어렵냐면요. AML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유전적 지표이면서 HMA 베네토클락스를 추가해도 생존율 개선에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HMA 단독요법을 쓰거나 아니면 새로운 약을 시험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의 권고사항입니다. 이 치료 알고리즘을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다른 유전자 변이들과는 달리 TP53 돌연 변이 환자들을 위한 길은 이렇게 따로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HMA 단독요법으로 이어지는 독자적인 경로를 따르고 있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지금 표준화된 프로토콜에서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 전략으로 넘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표가 오늘 논의한 내용의 핵심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LT3에는 길테리티닙, 3제요법, IDH1에는 이보시데닙이라는 강력한 대안, KMT2A에는 레브메닙 3제요법, 그리고 TP53은 아직 HMA 단독요법이나 임상시험. 보시다시피 어떤 유전자 프로파일을 가졌느냐에 따라 최적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변론은 이것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포괄적인 유전자 검사는 이제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환자의 첫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출발점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3제 병용요법들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표준 치료법이 될까요? 아니면 미래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정밀하게 맞춰진 수많은 조합들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모자이크 같은 모습이 될까요? 앞으로 이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정말 기대됩니다.